체크포인트 살펴보고요. 추천주도 전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어제는 상당히 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 종목군들, 지주사들 이쪽으로도 상당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일단은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밸류업 프로그램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연금 관계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1년에 이와 관련된 주주 친화책이 여러 가지 키움증권도 그렇고요.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은 자본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건가요? 최현주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건데, 일단은 어제 증시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거는 기술주들도 아니고, 일단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연기금 쪽에서 대량으로 좀 이쪽 관련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공을 한다면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의 향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차피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이 발표 전까지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한다면은 저 PBR 관련주로 증시의 하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좀 급등을 했는데, 은행주들 좋게 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어제 하나금융지주 차트 보시면은 계속 고가,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주식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삼성물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주식들 현대차, 기아 이런 주식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삼성생명 이런 주식들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도 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살아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모멘텀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종목을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골라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주사도 좋고 그렇지만은, 저는 은행주, 자동차주, 그다음에 삼성그룹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주식들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좀 빠지면은 한번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매수에 가담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덜 오른 종목 어렵게 새로운 종목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묶여있는 종목군들 가운데 은행, 자동차,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받으면 접근하자, 이렇게 해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팁을 드렸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여러 가지로 상품 시장도 요즘 오름세 많이 나타내는데, 핵심이 유가입니다. 유가 8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를 나타낸다면은 다시 또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일단 새벽에 유가가 좀 올랐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빠지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구조 자체가 테마성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변화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주를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종목들을 선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테마가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표현을 드리자면 저는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부분이지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방 경직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들의 정제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유주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뭐 S51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정제 마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4분기의 평균 정제 마진보다 지금 3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월달 들어오면서 비수기로 들어오면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정제마진 쪽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봉도 굉장히 좋지만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꺾인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주가 완전히 꺾일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술주들이 예전만큼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주들도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선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자체가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쪽 말고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아닌 좀 시선을 두루두루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봐야 될 부분 최원주 전문가는 반도체 쪽 포커스 맞췄습니다. 수출 물가가 7개월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최원주 전문가님 정리해 주시죠. 네, 반도체 수출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1년 이후 최장기간 동안 상승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 1월서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전월 대비 2.2% 수출 물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로 따지면은 18.4%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역시 관련주들은 뭐 대형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본격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수출 물가도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경제를 본다면은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면은 그리고 수출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다면은 뭐 무역 수지 흑자에도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안정감을 좀 심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자금을 유입을 가능할 수도 있다, 더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72,000원에서 하단이 그렇게 보고 있고 상단이 75,000원인데 72,000원에서 75,000원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뭐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HBM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주가가 안 좋으니까 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조금 더 믿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체크포인트로 조선주 다뤄봤었죠. 꾸준히 좀 조선주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데이가 아마도 어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조선주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뭐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제 강세 움직임에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조선주 이 백고동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는 조선주가 어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월봉이나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조선주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산업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이제 중국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조선주를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제 어떤 내용이 전해졌냐면 지난 12일입니다. 미국의 그 철강 노조가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중국이 계속해서 좀 불공정하게 지금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업이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에서 조선업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상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도 제재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제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선업까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에 있는 야드에서 건조된 선박이 뭐 미국 내로 항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야드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통해서 물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위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정유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조선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조금씩 변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잠깐 삼성중공업의 일봉을 잠깐 띄워놨는데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중공업의 월봉이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상 이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전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었던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월봉이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저점대에서 시작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도 좀 찾아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여기에 플러스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미중 갈등 그 사이에서 이제는 또 조선 섹터도 정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첨단 산업화뿐만 아니라 바이오, 뭐 해운, 조선까지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옵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액션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액션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계속 수혜주만 보지만은 그 이면의 가능성도 일단은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고요. 오늘의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좀 있어서 빠르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원재 전문가 2월 첫날 제시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요즘 전력 설비 쪽 없으면 서운할 정도로 주가 너무 좋죠. 특히나 그동안에는 약간 못난 막내 같은 그런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LS 일렉트릭이 달라져서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차 목표가 도달이 되면서 현재는 30% 넘게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이쪽에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은 그동안에 좀 못 미쳤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많이 쉬었어요, 고점 대비.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은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처음에 매수가가 7만 원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목표가가 9만 원이었고요. 터치가 나왔고 여기에서 조금씩 목표 주가를 높여가겠습니다. 3차 목표가 LS 일렉트릭 1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이 시노펙스입니다.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데 어제 장 초반에 일찌감치 사실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그때 질문을 드릴까 싶었는데 워낙에 볼 종목이 많아서 이 종목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전에 목표 주가 훌쩍 뛰어넘었다가 후반의 탄력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시노펙스는 8,6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벌써 2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이 종목 수익률은 6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목표가가 13,000원이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좀 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좀 고점 찍고 너무 급하게 좀 하락을 해가지고 대응을 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대량으로 터졌어요. 장대 연봉에 보시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하락 신호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그다지 좀 좋지 못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시나팩스는 어제 오전에 대응을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좀 수익권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조선주 봤는데요. 삼성중공업도 2월 말일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보유를 했습니다. 금세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삼성중공업 현재 17% 수익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주시나요? 네, 어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요. 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바로 전고점은 작년 8월에 기록했던 9,470원입니다. 9,500원 정도인데 일단은 2차 목표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10,000원까지 일단은 좀 보자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이미 갭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9,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또 리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감도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 3종목 빠르게 리뷰해봤고요. 오늘의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가 이번 주 초반에 좀 움직이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살짝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동박과 관련돼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뭐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있으면서 실적이 살짝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이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끝나면서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었던 전고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근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고체 전해질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짝 눌림이 나오는 분위기가 있지만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흐름은 그래도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따져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44,000원인데요. 오늘 만약에 시초가가 좀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초가가 한 1% 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는 제가 그냥 40,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0원 이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47,000원대 그리고 순저가는 3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업체이고요.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국내 내수,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역시 부품을 현대모비스 걸 쓰잖아요.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ROE가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밸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다 같이 좀 볼 수 있고 어제도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드디어 좀 본격적으로 탈출을 하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255,500원에서 260,000원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00,000원, 손절가는 23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 종목 300,00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268,000원,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경신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접근해도 될까? 네, 됩니다. 어제 종가보다 조금은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로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00,0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꽤 굵직굵직합니다. 2차전지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모비스 두 개의 추천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